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2년 뒤인 2023년 창원에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고급형 간선 급행버스죠. SBRT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버스와 정류장, 또 자전거 차로 등 창원의 대중교통 체계가 확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내년 10월 공사에 들어가는 SBRT 1단계 사업은 창원 원희대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 9.3km 구간입니다. 먼저 현재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에서 중앙 버스 전용 차로로 버스 차로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도로 중앙에는 모두 42개 정류장을 설치하고 정류장 한 곳당 4개의 횡단보도를 마련합니다. 정류장에는 미세먼지를 제어하고 버스 정보, 요금 결제가 포함된 스마트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버스 정류장 42곳은 기업체 통근버스나 택시 승강장, 시민 쉼터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슈퍼 BRT가 들어와서 슈퍼 BRT를 중심으로 간선 교통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다. 투입 차량은 굴절버스. 버스 2대를 연결해 한 번에 8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최고 시속 35km로 운행해 운행 시간 14분 단축, 이용률은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으로 신호를 우선 처리해 멈춤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 여건이 열악하고 단절됐던 자전거 전용 도로의 연속성도 확보합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병행하고 누비자 터미널은 BRT 정류장과 연계해 설치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도로 쪽에 편입돼 있건 인도 쪽에 편입돼 있건 연속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 자전거 도로는 이용률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창원형 SBRT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운영과 통제 시스템을 갖춘 운영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심의회라든지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받아서 내년 10월에 착공하는 데 차질 없도록. 국내 최대 규모 창원광장은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가 없어지고 신호교차로와 양방향 통행 방식으로 크게 바뀝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LNG 복합 발전단지를 두고 합천군과 주민들의 갈등이 여전한데요. 이 건립 예정지인 합천 삼가면 또 쌍백면과 가까운 의령군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천군을 항의 방문한 의령 군의원들 소식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령군 의원 7명이 합천군을 찾았습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LNG 복합 발전단지 계획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삼가 쌍백면은 의령군과 경계 지역으로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오염물질 배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인접한 한우산과 자굴산은 의령군이 700억 원 넘게 들여 야심차게 관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턱 밑에 발전소를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소를 건립하고 의령군 턱 밑에다가 굴뚝을 세운다 그런 거는 도저히 의령 구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추진 과정에서 의령군과 상의 한 번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방법 말도 없었고 의회로 가서도 한번 말을 한번 해주는 것도 도인 같은데 그것도 빠졌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천군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특별시만큼 땅이 넓다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의령군 옆에 오가지고 지으려고 하노? 우리 의령에서 이 반대쪽이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 땅이. 합천군은 의령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전하고 의령 지역까지 포함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경상남도,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도 입국 자녀나 외국인 자녀처럼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 다문화 학생이 늘고 있는데 이들을 가르칠 한국어 학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김해 한 초등학교입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 4명이 우리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말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밥을 먹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죠. 다문 학생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한국어 학급입니다. 원적반에 있으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저희 교실에 와서 한국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소인수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문 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어 학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8,400명이던 도내 다문 학생이 올해는 12,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말 교육이 필요한 중도 입국 자녀나 외국인 자녀는 13%인 1,5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초등학교 10개 교와 중학교 5개 교에 22개 한국어 학급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김해와 양산, 창녕과 창원에만 있고 우리말 수업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 170명이 다니는 고등학교엔 한국어 학급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원 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실 학교 시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작정 무한정 확대를 지금 시키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고요. 경남교육청은 2024년까지 해마다 4개 학급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부 한국어 학급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오늘 경남에는 10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68명, 사천 11명, 김해 8명, 거제 7명, 진주 4명, 통영과 양산 2명씩 등입니다. 창원의 확진자 중 13명은 창원 소재 중학교 관련으로 해당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사 49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의 확진자 45명은 창원의 의료기관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221명입니다. 경남의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80%, 2차 접종 완료율은 75%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0조 6,200억 원보다 6.7%인 7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2,600억 원 등 경제 역동성 회복과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 5조 2천억 원보다 15.8% 증가한 6조 495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인 창원 진해구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재연장하는 신청서를 경상남도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위기 지역의 지정 고시에 따르면 지정 기간 연장은 2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연장은 고시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경상남도의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 승인 등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웅동 1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도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